명품 가정은 양성평등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자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다. 당신은 짝퉁 부부로 살고 있는가? 혹은 명품 부부로 살고 있는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소 조창현 소장의 명품 가정 가꾸기. 양성평등, 행복한 가족문화.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아주 옛날 그 오래된 광고에 보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 광고 카피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 굉장히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런데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은 남자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뭐 그 가부장적이고 또 모든 가정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남자가. 그런 남편은 아마 당장 쫓겨날 텐데. 자, 오늘 주제는요, 행복한 가정문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정해봤습니다. 오늘 또 멋진 도움 말씀 주실 강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소 조창현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가까이 서주시고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소, 이름이 좀 독특한데. 예,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 그러니까 나우미. 영어로는 이제 나우미,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그 우리 소장님 명함을 받아봤더니 주로 이제 양성평등,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양성평등 이쪽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지구의 반은 여자, 반은 남자라고 하는데, 네. 양성평등, 건강한 가족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들어서 요 사이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가부장적이고 근엄하고 뭐 억누르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죠. 예. 네. 대법원 뭐 판례 보니까 그 80대 노인인데요. 너무나 이제 그 권위적인 80대 남편에게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다. 이런 또 판례도 있는 걸 봐서는 많이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21세기는 여성 중심의 사회 아니면 신목의 사회다 네.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한테도 아빠의 상을 하면은 친구 같은 아빠, 또 남편 상으로 볼 때도 부인에게는 친구 같은 남편, 예,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뭐 그쪽으로 초점을 자연스럽게 맞춰질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행복한 가족 문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창현 소장님도 멋진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할 때도 있고 창피할 때도 있지만 현명하게 살고 싶은 조창현이라고 합니다. 예, 박수를 많이 쳐주셨는데요. 이 박수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 손에는 우리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박수 치시고 싶을 때는 힘껏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양성평등, 행복한 가족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양성평등, 네, 많이 들어보셨죠? 어때요? 우리 집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평등하다고 생각하다. 그래요. 혹시 우리 집은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신 분 발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 불평등이 뭔 줄 알아야 손이나 발을 들 수 있잖아요. 불평등이 뭘까요? 불평등하면 예?
불평등? 예, 행복하지 않는 게 불평등이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흔히 이제 평등을 이야기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이게 평등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불평등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하는 게 불평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 다른 게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남성과 여성 같은 점이 많을까요? 다른 점이 많을까요? 다른 점이 더 많아요. 어때요? 결혼하신 분들 살다 보니까 정말 다른 점이 많죠? 같은 점은 거의 없고 정말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 어떤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양성평등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의 개념을 어떤 남성과 여성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선천적인 성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어떤 성 형평성을 고려하고 어떤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서 서로 어떤 기회나 조건, 과정이나 결과, 어떤 가치가 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정책이나 어떤 일상 속에서 이렇게 상생관계를 유지시키고 강화시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예. 약 3년 전 2009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성격차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34개국 중에서 115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3년 전의 얘기니까 요즘 많이 3년 동안 변한 것 같아요.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당선이 되고 또 여야 대표도 모두 여성분이셨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상담 사례를 보면은 아직도 너무 많이 힘들다. 너무 많은 차별과 피해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례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특히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아내들의 입장에서 바깥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집안 일도 이렇게 1인 3역 5역을 감당을 하면서 힘들게 사신 분들이 상담실에 오셔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례를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늘과 땅이 이대로 그냥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소연한 사례들을 저는 최근 5년 동안 1000쌍 이상의 사례들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댁 중심의 가족 문화권을 놓고 보면은 아내들은 이제 신입사원이 될 수 있지만 남편들은 경력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매뉴얼도 없이 아내 역할뿐만 아니라 며느리 역할, 또 원가족에서 딸 역할, 또 아이가 출산하면 엄마 역할, 이렇게 역할 과부하 상태가 돼요. 이 역할 과부하 상태가 되면은 어떤 자기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 능력이나 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혼자 참고 삭히거나 일방적으로 해결을 하려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시행착오를 하면서 후유증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또 조사 연구 자료를 보면은 우리 가사노동과 역할분담에 대해서 한국 생활 시간 조사 이 자료를 보면은 남편들은 거의 1시간 정도, 아내들은 3시간 이상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프랑스나 영국은 어떻느냐? 가사노동 시간을 봤을 때 미국은 약 남편들이 2시간 정도, 또 아내들은 비슷하게 3시간 반 정도. 영국은 또 남편들이 약 3시간 정도, 또 아내들이 3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가사 분담률이 비슷하거나 우리나라보다는 남편들의 가사 분담률이 많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음식을 준비하는 그 부분만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남편들은 약 17분 정도, 아내들은 1시간 43분 정도. 그러면 약 5배 이상 음식물을 준비를 하는데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장만을 함에 있어서도 남편들이 약 41분 정도, 아내들이 1시간 7분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남성 중심의 이 가족 문화가 얼마만큼 아내의 입장들을 그동안에 힘들게 했었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 이 아래 자료도 보면은 황혼이혼이거든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이혼 건수를 조사해 봤는데 약 15년 전에는 130건 아니면 590건 이 정도였는데 2010년도 자료를 보면은 1700건, 4300건, 거의 100배 가까이 15년 동안 황혼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가족 문화가 왜곡되어 있다. 특히 어떤 전쟁 문화, 군대 문화, 직장 문화가 그 왜곡을 가중시켜 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의 폭력 발생률 국가가 됐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대물림할 수 없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물질 만능, 어떤 종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어요. 특히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성평등 운동은 정말 사람 중심의 문화, 인간성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낳고 사람 난 건 아니잖아요. 돈은 최선의 하인이요 최악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힘들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의 입장을 외면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의식 속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때로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중요하죠. 우리 몸의 피처럼 자동차의 기름처럼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 중에서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 돈 버는데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많이 초점이 맞춰졌어요. 왜냐하면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힘들게 자살하는 사례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몇 명 정도요? 하루에? 몇 명이요? 4명? 그랬으면 좋겠네요. 작년 통계를 보면은 42명 정도예요. 오늘도 우리나라 어디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42명 정도라는 거예요. 작년 안에만 15,000명이 넘어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동맥을 끊고 목을 매달고 몇 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사례들도 상담실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 순간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일수록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약해요. 착한 딸, 효자, 효녀, 모범생. 어렸을 때부터 참고 삭힌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속병, 화병, 소화불량, 수면불량, 갑상선,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또 충돌도 해보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사람 중심, 사람의 마음을 소홀히 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 그럼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또 어떤 모습이 있나요? 어떤 얼굴이라고 느껴져요? 어떤, 네? 서로 응시하면서, 그래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과 남성으로 느껴져요? 어떤 쪽이 남성이고 어떤 쪽이 여성이에요? 빨간 쪽이 남성이고 파란 쪽이 또 여성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분들은 빨간 쪽이 또 여성이고 파란 쪽이 남성처럼 보인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볼 뿐이다. 뭐 가운데 뭐 촛대도 있습니다만은 양쪽에 사람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 붉은색 모습이 어떤 분은 여성인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남성인 것 같다. 또 파란색 부분이 어떤 분은 여성인 것 같고 또 남성인 것 같다. 어때요? 느껴져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저기 빨간색이 남성인 것처럼 느껴지셨다라고 하시는 분, 아니야, 파란색이 남성인 것 같아.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남성이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게 안 느껴지고 빨간 쪽이 더 강하게 보이는데. 강하게. 우리 어때요? 파란색이 아까 남성이라고 했는데 파란 쪽이 여성이다. 이렇게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보이잖아요. 여성의 어떤 모습이 스카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잖아요. 여성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따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뭐 정답은 없어요. 이 빨간 모습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어요. 파란 쪽도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쪽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걸 이해하고 서로가 존중해주는 태도, 자세. 이게 어떤 양성 평등의 시각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어떤 양성 평등, 가족 친화적인 제도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2001년도에 우리 이제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2005년도에 또 여성가족부가 탄생이 됐거든요. 2005년도 여성가족부가 탄생된 의미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앙부처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족의 문제는 사적인,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이런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가족의 문제도 공적으로 느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가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 여러분 몰랐죠?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정한 가족 사랑의 날. 그래서 정시에 퇴근해서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하자. 이런 운동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 5일제 수업이나 주 5일제 근무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잖아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애들 학교 때문에 아니 직장 근무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 여유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요즘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의지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어떤 성별 영향 평가나 성인지 예산 뭐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화장실 하나를 짓는다. 그러면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르잖아요. 그 예산을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서 남녀 화장실을 다르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영향을 분석 평가해서 또 예산에 또 다시 반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금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성별 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방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 제도를 다 반영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 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헌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 생뚱맞게 헌법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헌법을 보면은 전문에서 우리들의 어떤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행복이 가깝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느껴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 갈 권리.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 갈 권리.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아니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된 거네요? 글자는 나중에 바꾸더라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도 나는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다 갈 권리와 의무가 있다. 행복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입의 크로바처럼 행운을 쫓아가듯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새 입의 클로바의 꼭말이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가깝게 끌어당겨야 돼요. 이 정말 탐스런 새 입의 클로바 꽃처럼 내 안의 행복을 찾아서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 행복꽃을 피워가야 돼요. 내 입 클로바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을 막연하게 멀리 느끼게 하는 데는 아마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만 명시가 되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유 추구권 안 그러잖아요. 자유권. 평등 추구권 아니잖아요. 평등권. 자유권, 평등권 하는 것처럼 행복 추구권이 아니라 행복권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글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꼭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제 또 나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떤 나의 어떤 평등 지수, 역할 지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합을 100으로 놓고 가족으로서 나는 몇 점 정도, 또 사회인으로서의 나는 몇 점 정도,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는 몇 점 정도 될 것인지 역할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도 남편의 역할은 어느 정도고 아내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아빠 역할은 어느 정도고 엄마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아들 역할은 어느 정도고 딸 역할은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 그 합을 100으로 놓고 분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그 역할 지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평등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나는 80%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20%도 평등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합해서 평균을 내는 게 어떤 우리 가족의 평등 지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족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 느낌으로 60? 네. 우리 가족의 행복 지수는 8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느끼는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가 60이고 80이다면은 나머지 20이나 40은 불행지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행복지수 68습에 도취돼서 나는 문제없어, 우리는 문제없어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 그 20%, 40% 불행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이제 부부 사례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우선순위나 그런 어떤 정도가 많이 달라요. 그럴 때마다 가족의 문제, 부부의 문제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원하는 게 정답에 가깝고 남편이 원하는 게 정답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 또 싫어하는 것이 뭔지 원하는 것은 같이 도와주고 싫어하는 것은 같이 중단할 수 있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또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나를 알아야 또 가족을 알 수 있잖아요. 남을 알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해서 내 생각으로 자리 잡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기 통찰을 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어떤 역할자로서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에 지나치게 우선을 두다가 보면은 점점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사례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최근 5년 동안만 하더라도 한 1000쌍 이상 부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부부도 많이 만나봤고 또 위기의 부부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행복하지만 과거에는 힘들었던 시절 얘기도 듣고요. 시골의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도시의 아들, 딸들은 화장만 하고 산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정말 과거에는 저는 돌이켜보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효녀샛별이라는 이 어떤 단원이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기억이 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5 효녀샛별, 먼 옛날 산속나라에 샛별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샛별의 어머니는 무척 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 꽃 중에서도 봄에 피는 매화를 제일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그 단원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샛별의 어머니가 병이 드니까 샛별아, 봄에 피는 매화가 보고 싶구나 하니까 그 샛별이 추운 겨울날 눈밭을 헤치면서 그 매화를 찾아 나가는 그런 장면 생각나시는 분? 세대차가 이렇게 많이 느껴요? 저 5학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효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희생이 미덕인 줄 알고 그렇게 학습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착한 딸, 효자, 효녀, 모범생들 보면은요 자기 속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약해요. 어릴 때부터 참고 삭히면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착한 척, 알아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결혼 생활 속에서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결혼 생활도 그 패턴대로 알아서 자기 싫어도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천 쌍의 부부 갈등 조정 상담을 전문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가족 관계가 그동안에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남성 중심의 가족 문화가 수직적인 관계로 많이 왜곡되어 왔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이 심화되었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즘은 어떤 역차별이라고 느낄 정도로 또 많은 남편들이 힘들다고 호소해요. 실질적으로 상담 사례에도 남편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남편들에 의해서 또 상담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요. 또 과거에는 어떤 고부 갈등만 많았는데 요즘은
장서 갈등, 장인 장모와 어떤 사이의 갈등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많은 가족 관계 속에서 부정적으로 의식화된 이 자기 감옥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남자, 여자가 됨으로 해서 그 틀을 하나 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런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악순환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틀, 또 아들의 틀, 남편의 틀, 시아버지의 틀, 장인의 틀, 또 어떤 이런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자로서의 틀을 너무 버거울 정도로 한 사람이 감당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엄마로서의 틀, 또 딸로서의 틀, 장모, 시어머니, 또 할머니로서의 어떤 그 역할 인지, 역할 수행, 어떤 역할 갈등을 극복하는 패턴이 적절해야 서로가 행복한 가족 문화로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참고 삭히다가 왜곡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또 이게 악순환되면서 대물림 되오니까 그 틀을 깨지 못하고 평생 힘들게 살다가는 사례들이 많더라. 그래서 나부터 이 과감한 틀을 벗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다 보면은 중년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그림은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역할의 틀 안에 갇혀서 자기는 없어. 그러니까 많은 중년의 어떤 부부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없이 산 것 같다. 나 참 바보처럼 살았다. 누구의 엄마로서, 누구의 아들, 딸로서만 산 것 같다. 늦게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 감정이 어떻게 해서 내 안으로 자리 잡았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내 생각으로 머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긍정적 감정을 키우고 아쉬움, 서운함, 원망감 이런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된 생각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자기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정보를 인식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느끼고 어떤 표현하면서 행동하는 이런 사고 체계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런 어떤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또 바로 이게 양성평등 행복한 가족 문화를 갖고 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 체계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고 체계가 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체계가 발달한 사람들은 생각은 깊은데 감정이 너무 무디고 또 감정 체계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감정은 예민한데 생각이 짧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충돌이 되는 부분들도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내 몸, 내 마음 상태, 내 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성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돈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조화롭게 자기 관리를 해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건강성을 확보하면서 가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나를 가꾸듯이 우리 가족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인 흐름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 가족과 관련된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어떤 이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세계적인 평균 기준이 2009년도 통계를 보면은 2.33. 근데 우리나라는 1.15. 이게 출산율을 어떻게 하냐면 가입 여성 15세에서부터 49세까지 어떤 여성이 출생 가능한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1명, 그러니까 1.1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치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971년도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이 새로운 신생아로 탄생이 됐었어요. 1971년도에.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은 4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국가가 된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정말 고령화는 급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출산율은 안 올라가니까 초고령 국가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또 문제가 직면할 수 있죠. 일을 해야 되는 생산 인구는 적은데 부양해야 될 노부모들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그러면 한 50년도 정도 가면은요. 한 60대 40 정도 일하는 사람의 청년 인구가 60%라면은 한 40%는 노인 인구예요. 그러니까 60%가 40%를 또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다문화 가정이 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130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안 가더라도 어때 외국인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약 130만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중에는 많은 이제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결혼 이민을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양성 평등을 주제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성 평등의 시작은 또 그 종착역은 바로 이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양성 불평등의 문화가 안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양성 평등 문화의 완성도 우리가 부부가 중심이 돼서 해결이 돼야 된다. 부부가 서로가 평등하다고 느끼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다 어떤 양성평등적인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서 의식화되고 또 생활화되면은 사회도 자연적으로 더 많이 어떤 차별이 줄어들고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정착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핵가족 중심으로 지나치게 분화가 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세대가 융합이 돼야 된다. 제가 어떤 방문했던 어떤 사례를 보면은 5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족도 있더라고요. 저 여주에 갔던 이천에 갔는데 5대가 1대, 2대, 3대, 4대가 함께 사는 어떤 가족도 있더라고요. 4대까지는 많죠. 근데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은 5대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각자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런 핵가족적인 이런 쪽에 관심도 중요하지만 세대가 어떻게 해서 연합해서 결합해서 융합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이 행복을 더해가는 과정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3살 버릇
3대 간다, 최소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최소한 5대, 7대까지 영향을 줘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마음을 깊이 이렇게 내 생활 패턴을 들어가 보면은 최소한 3대에서 7대까지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또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가족을 알아야 또 상대방 가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한 어떤 가족 선언문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 보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또 뺄 것은 빼고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본 것 뿐이거든요. 꼭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가족 대화를 통해서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이 표현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느끼면서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떤 행복 에너지 충전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싶은 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또 서로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또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가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강의 마감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강의 앞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조창현 소장님의 강의 첫 번째 강연 함께 했는데, 양성 평등을 통한 가정의 행복. 요즘은 그래도 정말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네. 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이 그 가정, 집에 단독주택 보더라도 문패도 이렇게 같이 걸잖아요. 똑같이 걸고 집도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해주고 자녀들도 또 엄마 아빠의 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사실은 강의 들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양성평등하면은 정확하게 저울로 잰 듯 남성, 여성 똑같이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데 요즘은요 아시겠지만 결혼과 즉시 남성이 여성 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아들 가진 자녀들은 오히려 또 비애가 허탈감을 느낀대요. 여성 쪽으로. 그래서 처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전통화에서는 여성이 남성 쪽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2050년 지나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예. 여성 쪽으로 이렇게 남성이 또 기웁니다. 그래야 또 집안이 편하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어떤 화살표로 체크를 한다면은 어떤 벌어지는 쪽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예. 아무리 정확하게 어떤 저울로 재려고 해도 아마 재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남성과 여성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같은 것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하는 게 불평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차이점은 죽을 때까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자라는 것이 양성평등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그 여성에게 좀 이렇게 져주는 듯한 하면서 살아가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상담 사례를 보면은요. 예. 그거 참고 삭히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다가는 10년을 못 넘겨요. 10년 후에 또 역전이 돼요. 그러다 또 역전이 되면서 이제 50대, 60대 이상 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은데 네. 그러기 전에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기 전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스트레스나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일방적인 관계,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면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지지도 말자.
윈윈 하는 지혜를 찾아보자라는 게 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1시간 이제 또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은 어떤 또 내용 준비해 오실 건가요? 네,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네. 살펴봤는데요. 가족의 어떤 구심점인 부부에 대해서 특히 그 어떤 대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부 문제 네. 어려우면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 기대하겠고요. 오늘 또 멋진 강의해 주신 조창영 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행복한 가정 문화에 대해서 강의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또 행복학자들이 그 연구해 놓은 자료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행복을 느끼는 조건에 있어서 뭐 1위가 돈이냐, 성공이냐, 또 여러 가지 권력이냐, 인기냐, 외모냐, 이런 것이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그 연구 결과가 있던데,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